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미혼 여자입니다. 이번에 새언니의 가난 일로 트러블이 생겨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링크를 공유하기로 했으니 최대한 객관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빠는 37, 새언니는 31로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새언니는 부산 사람이고 혼자 서울에 올라와 생활하다 오빠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아무래도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 일하면서 번 돈이 거의 생활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당시 모은 돈이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혼자 서울에 와서 자리 잡은 새언니의 모습이 이쁘다며 이해하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집값으로 4억을 부모님께서 따로 해주셨고 거기에 오빠 돈을 합쳐 7억 정도 되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오빠 돈은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것도 있었지만 오빠가 기존에 혼자 살던 집의 전셋값도 빼서 같이 합친 돈이었습니다. 그 전셋값 역시 부모님이 해주신 돈이니 순수하게 오빠 돈은 1억 정도만 들어간 거였죠. 물론 집을 구할 때 새언니 돈은 일절 들어가지 않았었고요. 거기다 오빠가 쓰던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 대부분이 새거라 그걸로 그대로 쓰고 침대만 바꿨습니다. 고로 새언니는 침대와 이불만 사온 거였어요. 그리고 예단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빠가 부모님께 새언니의 사정이 좋지 않아 생략하고 싶다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부모님께서도 쿨하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빠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약 6개월 정도가 지난 후 새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부모님께서 축하한다며 바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해 주셨었죠. 이후 병원비와 산후조리비 등 돈이 들어가는 곳은 거의 대부분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출산하느라 고생했다고 500만 원을 또 따로 보내주셨고요. 이외에 기타 생일이나 아이 돌잔치 등 기념일에 맞춰 부모님께서 지출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언니가 그렇게 받으면서도 자식된 도리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고로 저희 집은 제사가 없어 저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명절에는 저희 가족들이 먹을 음식만 대충 해서 먹는 상황이라 새언니가 명절에 저희 집에 오더라도 음식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모님이 제일 서운해하시는 점이 평소 새언니가 일절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집살이처럼 안부 연락을 며칠에 한 번씩 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념일 같을 때 연락을 해주길 바라시는 겁니다. 새언니가 명절에도 찾아오기는커녕 연락조차 잘 안 하거든요. 작년 추석 때도 연락이 없었고 올해 설날에도 연락이 없다가 당일 저녁에 전화만 달랑 한 통 왔었습니다. 어버이날은 물론이고 부모님 생신 때도 당연히 연락이 없었고요. 그런데 참 어이없고 황당한 건 저희 부모님께서 돈을 보내는 날에는 확인하는 그 즉시 감사하다는 연락을 해온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뭔가 받아야만 연락을 하는 건가 싶어 제가 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거기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걸 항상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굽니다. 예를 들어 결혼 초에 가족여행이라고 부모님이 부산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새언니가 친정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일부러 부산으로 잡으셨었죠. 저희 가족과는 1박만 하고 나머지 기간은 부산에서 친정 부모님과 더 쉬다 오라고 하셨고 저와 저희 부모님은 먼저 올라오기로 했었습니다. 아무튼 새언니를 생각한다고 일부러 여행지를 부산으로 잡았었는데 부산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가 가이드인가요 그럼?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도 나쁜 뜻으로 생각 안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못해. 그냥 호텔에서 쉬다가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일부러 부산으로 가는 건데 그래도 제가 어디라도 모시고 가야 하잖아요. 그게 가이드죠 어머님. 이러더라고요.
당황한 엄마가 아무리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좋게 설명을 해도 자꾸 자기가 가이드냐는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새언니가 자꾸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결국에는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었죠. 사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시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하나 둘씩 쌓여 있었는데 새언니가 이번 명절에도 또 연락 없이 지내다가 당일 저녁에 전화만 한 통 달랑 한 겁니다. 거기서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게 된 거였어요. 새언니는 전화를 본인들 아들에게 시키시지 왜 나한테 그러시냐 하고 말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부모 노릇을 했으면 며느리도 거기에 맞게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입장에서는 새언니가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도리는 안 하려고 드니 부모님께서 당연히 마음 상하실 수 있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습니다. 이번 설에도 결국 새언니는 전화 한 통 달랑하고 끝이었고 오빠 혼자만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새언니는 집에서 쉬고 싶다고 가고 싶으면 오빠 혼자 가라고 했다네요. 참고로 새언니가 저희 집에 오면 음식은커녕 설거지 한번 시킨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새언니가 손 하나 까딱 안 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사실 막말로 새언니가 설거지 정도는 한두 번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음식 준비를 저희 가족들이 다 하는데. 아무튼 현재 상황이 이런데 새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냐는 뉘앙스로 말을 하기에 글을 써봅니다. 저희 집에서 바라는 건 그냥 명절에 한번 찾아뵙고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등 기본 기념일에 연락을 드리는 거. 딱 그것뿐입니다.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실 걸 다 해주시는데 이 정도 바라는 게 정말 시집살이인가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지원 딱 끊어보세요. 바로 연락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주머니에 다 들어오니 그러는 거죠. 사람이면 그래도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부모님은 뭐 이쁘다고 계속 주신대요. 제가 쓰니 같으면 차라리 나한테 투자하라고 할 겁니다. 두 번째, 주지 마세요. 기대하지도 마시고요.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닌데 먼저 주셔놓고 기대하시니 실망을 하시는 겁니다. 지원금 다 찾아오시고 노후에 부모님을 위해 다 쓰시라고 하세요. 세 번째, 최소한의 기본 도리도 시댁에는 하고 싶지 않다고 작정하고 결혼한 듯 한데요. 아니면 뭐 상견례 때 혼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나 하고 꿍했다던가. 애초에 고슴도치처럼 가시 세우고 뭐든 곡해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 오빠가 잘못했네요. 네 번째, 부산이 아니라 외국에서 왔어도 부모가 보태줄 정도가 아닌데 제대로 돈을 모으지도 않은 사람을 집안에 들이는 게 말이 되나요? 부모님이 되게 순진하시네요. 아들 불러서 기본적인 건 하고 못하겠으면 돈 반납하라고 하세요. 지원을 끊어야 정신을 차리겠네요. 최소한 명절, 생신, 어버이날 정도는 얼굴을 비춰야 말이 되죠. 다섯 번째, 아들에게 연락하세요. 본인 아들인데 불편한가요? 새언니가 기본 예의가 없는 건 맞는데 본인 자식이랑 통화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며느리랑 통화하고 싶어 하면서 마음을 상해하는지. 아들 편하라고 하는 거면서 왜 며느리 생각하는 척 하는지 모르겠네요. 괘씸해도 아들이 괘씸해야죠. 지원을 끊으면 아들이랑 며느리 둘 다 잘할 겁니다. 여섯 번째, 등신 아들을 둬서 글쓴이 집안이 마음고생하시네요. 앞으로 1,000원도 주지 마세요. 근데 새언니가 참 멍청해요. 정말 기본돌이만 해도 앞으로 아이나 본인 부부한테 돌아올 것들이 산처럼 쌓인 것 같은데 사실 멍청하면 답 없어요. 그리고 링크 공유하지 마세요. 여우짓 시작하면 머리 아플 것 같거든요. 차라리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리시고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일곱 번째, 시집살이가 아니라 시댁을 그냥 호구로 보는 것 같은데요. 지원 받는 건 좋고 도리는 하기 싫고
양심 좀 챙기시지.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